모르지? 또 이상한 전담 아니 또 전담 아니 인형 뽑기 생긴 거 아니야? 이게 뭐 넓잖아. 아니 이해하고 적당히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또 인형. 아니 쌤 왜? 나쁘다 생겼으면 좋겠다. 나쁘다. 이따 없어졌지 않았냐? 맞아. 그래 그럼 안 생길 듯. 아니 왜 없어졌지?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지지. 없어지겠어. 잘 있어야 비싸? 아 비싸? 내가 자주 가는데. 내가 자주 가서 더 많이 사줬어야지.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맨날 한 개씩 사오니까 그랬어. 근데 아이 쇼핑하는 거. 나한테 거기서 하나 끊었어. 니네 1학기 기말 끝나고 저기 동남아 가야겠다. 고생한 나에게 주는 포. 그래서 이제 그 너네들 20살 돼서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게 된다면은 뭐 이제 아니 뭐 일단 사람들 모르는 거잖아. 뭐 재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 남학생들 좀 군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캠퍼스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너네들 그 생각을 많이 할 거야. 이제 등록금은 뭐 아마 부모님이 대주실 거고, 그리고 학기 중에 열심히 알바를 해서 방학 때는 어딜 간다? 그렇지, 여행 가야지. 그리고 이제 너네들 로망이잖아. 배낭여행 어디로? 그렇지, 유럽이지. 대학생, 그러니까 유럽은 원래 대학생 때 가는 거야. 그리고 나이 먹어서 나처럼 이제 틀딱대고 이제 동남아 같이 이제 저기 좀 편한데 리조트 같은 데 이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너네들 유럽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유럽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치안이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잘 알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치안 1위야. 우리나라보다 이제 좋은 국가가 3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유럽을 가장 최근에 간 게 2015년이니까 10년 됐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거기 가면 되게 웃겨. 그때 이제 10년 전 같은 데가 스페인인데 그때 이제 목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목에 이제 카메라 걸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옆에 웬 백인 새끼가 옆에 오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내가 목에 걸고 있잖아. 카메라를 들어서 내 목에서 빼가지고 막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처음에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 새끼 뭐지? 싶어가지고 툭 치면서 헤이 헤이 막 치면서 막 가 그냥. 내가 쫓아와가지고 what the fuck? 막 이 카메라 막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막 쉬 하면서 막 그냥 주더라고. 되게 막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 미친놈들 많고 그다음에 제일 그 악랄한 데가 프랑스야. 프랑스. 아마 이제 너네들 유럽 여행 가면은 그 거의 1순위로 꼽힌 게 아마 프랑스일 거예요. 볼 게 많잖아, 그렇지? 특히 뭐 에펠탑에다가 거기 파리 센강에 그 이제 유람선 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로망이 있을 텐데 프랑스가 이제 거기가 그 역사적으로 뭐 자유평등 박애 이런 이제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잖아. 그래서 거기가 그 이민자들이라든가 그 외국에서 이제 쫓겨난들 이런 애들 잘 받아준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 질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괜히 프랑스를 유럽 짱깨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다가 보면은 그 이제 노점상에서 호객행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그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그냥 이제 지가 사진을 찍어. 우리는 이제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진을 찍어.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액자에 껴가지고 갖고 와. 갖고 와서 줘. This is 뭐 gift, 선물이래 분명히. gift from 뭐 어쩌고 해요. 그래서 땡큐 하고 갔잖아. 갑자기 돈 달라고 하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내가 당한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또 외국인 그 시커먼 애가 난 걔 장사친지도 몰랐어. 그냥 와서 막 말 걸어. 그래서 막 뭐 hey 뭐 where are you from? 그래. I'm from Korea. 뭐 아우 코리아 그 당시가 이제 싸이 유행할 때서 갱남 스타일 하면서 막 지금 아주 춤추는 거야 막.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에 이제 국격이 상승했구나. 이제 국뽕을 느끼면서 예스. 여기가 이제 뭐 싸이의 나라입니다. 막 이러고 막 되게 화기애애했거든. 그랬더니 걔가 이제 자기는 저기 알제리에서 왔대요.
그래서 알제리 오 지단 지단도 이제 알제리 출신이거든. 막 공감대 형성하려고 막 나도 얘기하는데 얘 갑자기 뭐 손에다가 여기 팔에다가 실을 묶어줘요. 그냥 실을 묶어주면서 이게 뭐 우리 알제리 전통 부족의 부적이다. 이거 있으면 뭐 행운이 가득할 것이다 하는 거야. 해주면서 내가 오 그냥 실인데 어쨌든 해준 거잖아. 그래서 그냥 땡큐 하면서 딱 갔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붙잡아요. 그러더니 $100 이러는 거야. 양아치 새끼가 What? 그랬더니 딱 가리키면서 $100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못 주겠다고 했더니 저쪽에서 이제 시커먼 애들이 한 4-5명 막 와더니 막 둘러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나랑 친구랑 이제 둘이 있었는데 둘이 막 이러고 있고 진짜 그 일진들한테 삥 뜯기는 거 막 이러고 있고 5명이서 막 번갈아서 욕을 해요. 펑펑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이제 계속해서 $100 막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But my wallet is in the bus. 그랬더니 또 키 큰 새끼가 한 2m 된 애가 Where is the fucking bus? 하고 욕하고 막.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제 막 뭐라 막 도와주는데 아니 얘네는 경찰이 왔는데도 안 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경찰이 걔네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100 너무 심한 것 같다. $10만 받아라. 진짜 $10 받고 줘버리잖아.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막 접근하잖아. 접근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이제 피해. 접촉을 피해요. 알겠지? 특히 손에 뭐 들고 온다. 무조건 피해. 노 땡스 하고 보면. 안 그러면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한다니까. 유럽이 이제 그런 데야. 거기 애들이 다 이제 축구에 미친놈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저녁 때 되면은 다 이제 축구장에서 축구해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10시 지나면은 이제 진짜 아무도 안 돌아다녀.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생각하고 그리고 새벽에 밤에 막 혼자 돌아다니다가는 이제 뭐 납치당하든가 아니면 총 맞거나 둘 중 하나라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진짜. 여튼 나도 너희가 무사히 내년에 유럽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시대인재 여행 말고 유럽 여행을 가야지. 판문점 보자. 60년대 초 판문점에서는 남북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이 현장을 취재하던 진수는 그곳에서 북한 영자를 만나 대화를 한다. 진수는 선량한 시민이야. 얘는 이제 뭐 여기자를 납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지? 참, 저 남북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또 이렇게 물었다. 네? 교류요? 글쎄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 교류 얘기하는 거야. 참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류는 가능한데 국가 간 교류는 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많다는 거야. 우리의 경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착잡해요. 결국 객관적인 조건이 문제지요. 개인적인 교류는 국가적인 교류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그 객관적인 조건, 여기서 리얼리티라고 나와있지. 그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객관적인 정세, 리얼리티는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 참, 리얼리티란 말은 모르겠군. 인성이 좀 별로야, 그치? 자, 그래서 남북 국가 단위의 교류에 대해서는 이제 비관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개인적 교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가 단위의 교류는 비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 진수가.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다. 뜨적뜨적 이렇게 말하고 신분 썼다. 사실주의 그건 말이죠. 네네, 결국 그런 건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 와서 요새 와서 좀 변몰랬어요. 현실은 어떻게 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교류는 이성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관적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 생각처럼 뭐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패배의식과 우유부단은 못 써요. 여기저기 이제 기가 세요. 자기 무시했다고 이제 남북 교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패배의식과 우유부단이라고 지금 돌려가기를 하고 있어. 자,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다 자꾸 뭐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하는 거 그건 이제 패배의식하고 우유부단이다라는 거야.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얘 생각의 전제는 뭐야? 남북 교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의 전제는 뭐냐?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모두 다 남북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때 처음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통일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치? 너희 다 싫잖아. 나도 싫고. 통일되면은 나는 지금 내는 세금의 몇 배를 더 내야 되고 안 그래도 요즘에 그 틀딱들이 미쳐가지고 자꾸 건보를 올린단 말이야. 너네는 더 심해질걸? 자기들 받아먹을 거 없다고 우리한테 건보를 뜯어가지고 지들 받으려고 자꾸 이상한 법만 통과시키잖아. 아마 이제 너네 때는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 이제 취업할 때쯤 보면은. 뭔 얘기야? 그러니까 틀딱이 문제인데. 아 그래. 아무튼 지금도 세금 낸 게 많은데 통일되면은 이제 더 내기 싫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는 60년대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들 그 남북 간의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할 때란 말이지. 자, 그러나 이제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런 본질론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한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고 이편경우도 이편경우거든요. 이편경우의 내력이 또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인데 사실상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는 측면 아시지요?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라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남한이 북한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남한을 먹을 것이냐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이 된단 말이야. 뭐 이때 당시만 해도 그 휴전 6.25 끝나고 휴전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서로를 흡수통일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았단 말이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 못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류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죠, 이거. 자, 그 현실적인 조건, 객관적인 상황, 리얼리티는 뭐냐? 남한과 북한 모두 서로와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호시탐탐 노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간 교류는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너희들 그거 알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은 국가도 아니야. 우리나라 북한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북한은 그냥 괴뢰 집단이야.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 우리나라 이제 북한 인정 안 해요. 국가로. 그러자 이제 그녀는 두 눈을 깜짝깜짝했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걸 어디에다가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아니면 타성을 서놓은 고집 이게 이제 다 뭐냐면 남북교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싸잡아서 지금 비판하는 거고 자 우선 그런 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보다도 교류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다. 일반 시민들이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낙관적인 주장을 해. 그럼 여기 살짝 대화 주제가 바뀌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거야. 남북 간 국가 간 교류는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얘가 진수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선택할 자유를 줘야죠. 아무렴요. 말부터 벌써 비꼬고 있어요.
당신들은 줍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요?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의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말이죠. 팍팍하고 죄어오고 어때요? 거기서 견딜만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은 이제 스스로를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 이제 거기에서 비판을 하는 거야. 자, 당신들이 지금 뭐 인민들한테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는데 니네들 선택할 자유 있어? 없잖아. 사실은 너네가 선택할 자유라는 거는 다 강제당하는 거다. 너네가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강제당하는 거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까내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자유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는데 그녀가 발근해서 하는 말 봐봐봐.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선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북한 여기자가 자유를 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선택지가 나오면 틀려요. 자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유 이전에 정의와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와 신념에 의해서 자유가 뒷받침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보다 정의랑 신념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를 부정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든지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자유에 직하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발휘되는 거다.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한다. 빚존 개살구. 우리 모랄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갈 방향이야요. 개인은 거기 한데 엉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게 이제 전체와 개인에 대한 관점. 전체가 개인보다 우선시돼. 전체 방향이 전에 정해져야지 개인이 그 안에서 엉켜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체 안에서의 자유이다. 어떤 집단적인 체계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념이라는 거야. 알겠죠? 당신의 생각은 나태 그것이야요.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개인들을 아우르는 어떤 그 집단적인 체계가 없다면은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 그날의 자기와 희부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투정하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얘가 바라보는 이제 나만의 자유는 무질서한 자유야. 개인들이 다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어떤 질서가 없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 개인적 자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단의 어떤 일정한 틀, 질서가 잡힌 다음에 그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 라고 이제 자유에 대한 관점을 얘기했더니 얘가 이야기를 해. 그럼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급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최고다. 개인적인 자유가 최우선시된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것을 크나큰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다. 그러한 개인적인 자유를 그런 개인적인 자유를 최고로 치는 것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남한 사회가 있다.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 있는. 자,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뭐 균형 질서가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얘가 바라보는 남한 사회는 뭐야? 개인적 자유를 최우선시하면서도 그러한 개인의 자유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잡혀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극단적인 선택지는 일단 피해야 된다. 북한 여기자는 자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틀리고 진수는 개인적 자유가 최우선시되고 전체의 질서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것도 틀리고. 알겠죠? 참 어느 것이 허풍선이냐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쳐버린 신념덩이가 허풍선이냐. 그래서 북한 체계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신념에 개인이 매몰되었다. 신념을 위해서 개인적 자유가
다 억눌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북한 여기자가 또 발끈해가지고 말을 끊고 얘기를 해.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에 밑받쳐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당신 말대로 우리가 이제 자기 개인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버리는 것, 개인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념 위에 신념에 바탕한 그런 자기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개인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개인은 신념의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신념에 바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신념이 밑바탕되지 않는다면은 떠오르더라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건물만 남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 이제 신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어떤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뭐야? 여기서 이제 그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거 위에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체계 위에서 북한의 그 구성원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열받았어.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예요. 신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완전 화가 났어 지금. 자, 있지요. 있고 말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내면의 부피와 깊이 이거를 북한 사회에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 사람 각각의 그 내면, 그러니까 개인을 고려하지 않고 다 뭐야?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명분하에 사람을 효율로 따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북한식 사회주의를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얘는 필요한 사람, 얘는 필요 없는 사람, 효율적인 사람, 비효율적인 사람. 그래서 뭐 뒷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비효율적인 사람들은 저기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서 고된 노동시키고 필요한 사람들은 잘 대우해주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그 신념, 체계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주의와 그 집단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여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변명을 해요. 아니야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죠. 원인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우리 체계에 대해서 하는 건 오해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현실이 너무 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변명을 해.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당신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알아요. 하면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사람이고 셰익스피어는 어떤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이 사람의 그 개별적인 작품들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는 어떻다, 셰익스피어는 어떻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 일반화시켜 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랑 셰익스피어가 각각의 어떤 그 집단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가 쓴 책들이 개인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쓴 저작들, 그 개인들을 개개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 셰익스피어라는 집단을 평가해서 이렇게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알겠지? 이게 전체주의의 관점이야.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추상이로군. 와, 지나친 일반화를 하고 있네? 이렇게 비판을 해. 네,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여기서 세부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쓴 각각의 책, 각각의 저작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봐야 된다. 전체주의의 관점. 알겠지? 이들의 대화에서 도스토옙스키, 셰익스피어 이것들이 이제 뭐에 대응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얘네들이 그 하나의 집단에 대응이 되고 얘네들이 쓴 하나의 책들, 뭐 리어왕, 햄릿,
그다음에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아벌 이런 작품들이 다 이제 개인의 내용들이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얘가 쓴 거 맞나? 기억이 안 나네. 그거 그 뭐야 등장인물 이름 외우다가 때려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러시아 애들 보면은 이름에 그거 들어가더라고. 이반 어쩌고 저쩌고. 베트남 애들은 이제 우무엔 꽝하이 막 이런 식으로. 저기 아랍권 가면은 이제 무하마드 되게 많고. 자 마침 좀 전에 그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자 요거 이제 원더풀 요것도 이제 얘네들 좀 질문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비웃는다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휴전한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잖아. 그거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더풀. 그러니까 이제 삐딱하게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진짜로 와 멋있다, 좋다 보기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죠? 긍정적인 표현이야. 자 그래서 잠시 얘기가 끊겨요.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짓거리던 안정잡이 그 누님께서는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책에서는 이거를 짓거리던 안정잡이랑 그 누님께서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얘네가 다 외국인이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전까지 진수하고 여기자가 싸웠잖아. 북한 여기자 싸웠죠, 그렇지? 근데 얘네는 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남북과는 다르게 뭐 이제 평화로운 남북과 대비되는 뭐 평화로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또 알아둡시다 이것도. 자 다음에 이제 회담 장소, 회담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들여다 보이는 회담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자 이게 이제 회담에서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그 회담의 토픽, 주제예요. 회담의 주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애들이 옛날에 그거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 사람을 막 납치해간다. 그래서 저기 강원도 살던 사람들 막 뭐 자다가 막 납치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괜히 동해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납치했어. 그래서 남한 쪽에서는 당연히 즉각 송환해라. 북한에서는 이제 못하겠다.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뭐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밍밍하기만 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 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이 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에는 이제 섬세한 야유조가 지나가고 드디어 저편에서는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 편 사람이 시끄러웠구만. 왜 이리 야단이여. 이쪽 쪽은 어리둥절한 눈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이 달린 세부치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아 뭐예요? 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뭐 묘사한다라고 해도 되고 뭐 나열한다고 해도 되고 뭐 열거한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나타내는 거야?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이제 회담장에 긴장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긴장된 분위기. 뭐 지금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긴장되어 있겠지. 이런 걸 지금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다 뭐 이번에 스피커에서 뭐 영어가 울리고 서릿바람이 일고. 자, 그래서 이제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는 상황을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서술자가 관찰자가 돼서 회담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각종 행동들을 우리한테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에 여기 중력 이후 부분부터 동편 쪽에 새로 섰던 빛기둥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소나기가 쏟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날씨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듯이 쏟아내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이제 비의 역할은 새로운 사건 전개의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스피커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가지고 아득해졌고, 망 위에 보얀 빗물 안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굵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정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굉장한 소나기군. 그래서 이제 소나기 기능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냉랭하고 날카로운 회담장의 분위기를 이완한 효과가 있는 거 맞아. 알겠죠? 분위기를 이완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봐봐. 여기 나 밑에다 적어놨는데, 갈등을 날카로운 분위기를 이완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것도 맞아요. 알겠지? 회담장 분위기가 지금 되게 갈등되어 있었잖아. 그 분위기를 이완시키면서 소나기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날뛰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맞아. 둘 다 맞아요. 알겠지? 둘 다 맞아.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기묘한 역사를 의식하겠다. 자, 이 문장 뜻은 뭐냐? 좀 전까지 어때? 다들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던 사람들이잖아. 서로 이제 갈등을 빚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소나기가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표정이 다 어떻다라는 거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그렇게 첨예하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일순간 지은 표정들이 모두 똑같아. 그게 약간 좀 이제 기묘한 역설. 이 말이 되나? 좀 전까지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뭐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 밑이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피해 서고, 둘레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급기야 입술이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며 막상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회담장의 그 첨예한 갈등을 묘사할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이후에 회담장의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잘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며 막상 뛰기 시작하고요. 분위기가 전염이 돼서 모두 와르르 헤쳐졌다. 순간 진수는 덥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화닥닥 놀란 김이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 섰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 앉혔다.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군지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그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어마!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랑 나가려고 하였다.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도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자의 생각에 내가 납치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치? 여기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얘가 날 납치하려고 하네. 근데 진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안심해, 급편차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 뭐 거짓말한 거에 의도도 무슨 안심시킨 다음에 납치하려는 게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그냥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의할 점이 앞부분에 이제 진수와 여기자의 그 갈등, 걔네 이제 발화, 그건 이제 걔네 주장을 너희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발화가 얘네들 주장을 어떤 식으로 재진술한 건지 요거 파악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핵심이 뭐야? 일단은 진수는 북한과의 국가 간 교류에 대해서 비관적, 여기자는 낙관적. 그리고 진수는 개인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균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다만 개인적 자유가 집단의 균형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여기자는 집단, 신념이 더 우선시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적 자유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개인적 자유는
집단 신념의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맞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북한 여기자의 말 중에서 이제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그렇지? 자, 여기서 정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정의는 이제 신념 재진술된 정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스티스가 아니야. 여기에서는 저스티스가 아니라 요 신념 재진술된 형태로 가야 된다고. 알겠지?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옳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어떤 일정한 신념 이런 걸 이제 정의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에서. 북한 여기자는 전체주의, 진수는 이제 개인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기 기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담장 분위기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던, 갈등이 고조되었던 회담장 분위기를 이완시키면서 갈등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현대소설, 가장 질문 많았던 현대소설 같이 봤고요. 다음 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테 볼 거니까 파테는 이제 그 여기 다니는 모든 과목 3학년 애들이랑 성적 합산되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너희 집고는 그 수요일 4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오면 된다고.